네, 오늘 14번째 시간이고 스펙트럴 도메인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직도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저 하고 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뭘 했었죠? 지난 시간에 좀 뭐 복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 strong uncorrelating transform에 대해서 스칼라 버전, 벡터 버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G 벡터를 찾아요. G 벡터를 찾는 것은 항상 똑같아요. 민을 빼고, 그러니까 코베리언스의 네거티브 스퀘어 루트로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G 벡터는 스칼라를 하더라도 뭐 벡터로 볼 수 있으니까 제로 민이고 유닛 베리언스, 뭐 유닛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게 프로퍼라면은 전에도 봤지만 프로퍼면 어때요? 어파인 트랜스폼을 하면 프로퍼가 되죠. 그런데 임프로퍼면 어파인 트랜스폼을 하면 여전히 임프로퍼가 돼요. 이게 특히 인버터블 트랜스폼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G의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가 뭐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G의 뭐였죠? 이 G의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도 써놨지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스칼라 버전일 때 뭐라고 불렀죠? 컴플렉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했죠. 여기서는 또 코히런스 매트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다 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생각에 컴플렉스 뭐 코히런스 코에피션트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해서 어떻게 해요?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하면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여전히 아이덴티티로 유지가 되는데 F 허미션 했으니까 여기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 오브 W는 F 허미션, F 칸주기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코헤런스 매트리스를 어떤 유니터리, 그 다음에 다이고널, 유니터리 트랜스포즈로 디컴포즈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캔슬이 되면서 캐피탈 K, 즉 impropriety coefficients가 다이고널에 들어가는 매트리스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타카기 팩토라이제이션 오버 컴플렉스 시메트릭 매트리스. 이게 이제 있어요. 어디서 하냐면은 이 컴플렉스 시메트릭 매트리스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쭉쭉쭉 가가지고 이게 매트리스가 커뮤트 할 수 있다. 다이고널과 어떤 유니터리 두 개의 곱이 커뮤트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유니터리 매트리스 두 개의 곱이 다이고널이면서 또 유니터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이고널을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결국은 여기서 D의 2분의 1, 즉 E to the J 2분의 세타 1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하면 결국은 우리가 타카기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G 벡터의, 즉 우리가 보통 그 G 벡터의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를 타카기 팩토라이제이션해서 결국은 K를, 즉 서큘레러티 코에피션트라고 했지만 impropriety 코에피션트 매트리스가 여기서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 invariance of K matrix under strongly linear and affine transform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틀렸고 under invertible 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인버터블 하지 않으면 막 없어질 수 있죠. 어떤 디멘션들이. 그 다음에 PDF는 안 하겠어요. PDF는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일 때, 임프로퍼 가우시안일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쓰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점들 더 디스커션 하고, 그래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일반적인 컴플렉스 랜덤 벡터의 이제
특성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트랜스폼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은 이제 다시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들어가고,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improper 랜덤 프로세스들 중에서 조금 스트럭처가 더 있는 거예요. 아비트리한 improper가 아니라 second order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들 또는 second order cyclo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들, 또는 그것을 유니폼 샘플링에서 얻어진 discrete time 프로세스들의 특성.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자꾸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좀 복잡해요. 언뜻 보면 이걸로 매우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몇 가지 우리가 그 리니어 엘지브라에서의 그 뭐라고 해요? 지오메트릭 어떤 스트럭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뭐 유니터리 트랜스폼이라든가 KL 익스펜션 뭐 이런 게 있는데 복잡해요, 굉장히.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스트럭처가 없으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컴플렉스 시그널을 다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그룹에서 특히 그걸 많이 푸시했듯이 이 스트럭처가 있는 랜덤 프로세스들을 또는 그것을 샘플링해서 얻은 디스크리트 타임 프로세스들은 그냥 일반적인 improper 컴플렉스 랜덤 벡터가 아니에요. 그것이 스펙트럴 도메인 상에서, 즉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스트럭처가 있고 그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과목의 핵심이에요. 전달하고자 하는. 그게 뭐냐면 improper인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widely linear transform을 해요. 어떻게? 인버터블한. 그러고 나면 나오는 게 proper가 돼요. 그러니까 improper 랜덤 프로세스에 이퀴벌런트한 proper 랜덤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버터블 하고 얘를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proper가 되니까 우리가 그 복잡한 complementary correlation covariance에 관련됐던 거를 몽땅 그냥 잊어버리고 기존에 우리가 proper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수많은 알고리즘 그냥 쭉 적용하면 다 되는 거예요. 물론 그 properize 하는 과정에서 좀 시그널들이 이상한 모양이 되고 그래요. 그게 widely linear processing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매우 간단하게 돼요. 어떤 것들은 여전히 좀 지저분한데 그래도 오늘 볼 것처럼 지저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잘 쓰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이상하다, 괴롭다 이런 유로 갈 거예요. 물론 여기 다 말하고 나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예. 처음에 여러분한테 이 과목을 인트로듀스 하기 위해서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가 뭐냐, 그 다음에 특히 complementary correlation covariance 펑션들이 뭐냐, 그래서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 때는 어떻게 되고 세컨 오더 사이클로스테이션 어떻게 되고 해서 쭉 말하면서 잠깐 스펙트럴 도메인 상에서 프로퍼티가 어떻게 된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그냥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벡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스트럭처가 없었어요. 특별한 스트럭처가.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스트럭처가 있는 것들을 다룰 거예요. 랜덤 벡터라도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 랜덤 프로세스에서 뽑아서 벡터로 만든 걸 다룰 거고. 알겠어요? 그러고 나면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알겠죠? 순서를 약간 바꿔서 처음에 이렇게 할까요? 제너레이션부터 합시다. Generation of improper complex 가우시안 랜덤 벡터부터 합시다. 그래서 x가 improper complex고 mean이 mu이고 이렇게 썼죠. 좀 이상한 노테이션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게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고 그 다음에 뭐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를 이렇게 쓸 텐데 결국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코히어런스 매트리스를 탁하게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서 이렇게 되죠. 트랜스포즈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고, 알겠어요?
요런 성질을 갖는 가우시안, improper complex Gaussian random 벡터를 만드는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strong uncorrelating transform 하는 걸 거꾸로 하면 돼요. 거꾸로. 그래서 본래는 어떻게 하죠? SUT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G를 만들어요. 그렇죠? G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서서히 이제 암기를 하게 될 텐데, 민을 빼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화이트닝을 하는데, 저거는 뭐예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만 화이트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F의 허미션 해주면, 여기는 G가 되고, 여기가 W가 되면서, 여기서 민이 제로, 코베리언스가 아이덴티티,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가 K 이렇게 됐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뭐예요? 임프라퍼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X가 가우시안이었다면 W도 가우시안이죠. 그렇죠? W도 가우시안이고, 그다음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W의 서로 다른 위치의 컴포넌트들은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어떻게 돼요? 이 K가 말하는 대로 각각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가 어떤 식으로 베리언스를 갖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게 뭐예요? X가 C의 1일 때 어떻게 만드는지를 했었어요. 어떻게 했었죠? 그래서 거꾸로 갈 때 먼저 여기 해당하는 W를 만들었죠. 그때는 스칼라였는데 조인트 가우시안이고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어떤 Y 리얼, Y 이미지너리라는 걸 도입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Y 리얼, Y 이미지너리 이렇게 해서 얘가 어때요? 리얼 가우시안, 제로 및 유닛 베리언스 이렇게 했죠. 이번엔 똑같이 해요. 벡터로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이 그런 리얼 가우시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건데 먼저 이걸 만들어야죠. 이걸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저기서 보면은 2분의 1 더하기 K, 2분의 1 마이너스 K가 각각의 베리언스였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I 플러스 K 2분의 I 마이너스 K인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버리면 베리언스가 K 제곱배가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죠? 스퀘어 루트가 있어야죠. 여기에 스퀘어 루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매트리스에. 이거는 다이고널이고 다이고널이니까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다이고널 엔트리들을 다 스퀘어 루트 한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J를 곱해요. 그 다음에 더해주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이게 요 위에서 우리가 SUT에서 했던 바로 그 W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 엄밀히 얘기하면 W와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improper complex Gaussian random 벡터가 얻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거꾸로 하면 되죠. 그렇죠? F의 인버스, F 미션의 인버스는 F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C, XX, 네거티브 스퀘어 루트의 인버스는 CXX의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 뺐으니까 더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면 아,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들겠어요. 자, 그 다음 디퍼런셜 엔트로피를 다루겠어요. 가우시안일 때 여기서 여전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유도는 하지 않겠어요. 유도는 하지 않고 결과만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스칼라 할 때 어떻게 됐었죠? 프로퍼 할 때의 디퍼런셜 엔트로피에서 빼기 어떤 양의 값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도 컴플렉스일 때는 파이 2에 저기 n 디멘션이니까 n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오브 cxx 요게 로그 안에 들어가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2분의 1에 로그의 프로덕트 n은 1에서 n까지 1 마이너스 kn 제곱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또 쓸 수 있어요? 이거 굳이 이렇게 안 쓰고 디터미넌트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죠? 어떻게 쓸까요? 하여튼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게 프로퍼일 때 디퍼런셜 엔트로피고 이것은 항상 넌 파지티브 값을 갖죠. 언제 0이에요? 얘들이 다 제로일 때.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텀 이렇게 되는데 equality if and only if 뭐죠? K가 제로 매트리스일 때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를 maximally improper 랜덤 베타가 된다라고 해요. 이때 마치 우리가 maximally improper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아이덴티티죠. 지금 뭐 한 거예요? 잠깐만요. equality. maximally improper가 아니고 거꾸로 하면 그래서 이때는 proper고 그렇죠? 이건 proper고 반면에 이때는 maximally improper가 돼요. K가 아이덴티티일 때는. 자 그러면 K가 아이덴티티일 때 여기다 넣어봐요. 어떤 일이 생겨요? 얘가 0이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브랜치가 숫자 필요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n개의 인디펜던트 가우시안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빙빙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갑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베리언스인데, 인베리언스 오브 뭐죠? 오브 K. 죠? impropriety coefficient matrix죠. under invertible 그렇죠. strongly linear 또는 affine transform인데 이게 증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유니터리 인버터블 있고 유니터리는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폼이죠. 그렇죠? 그렇죠? 유니터리 상수다 하는 거 그때는 쉬워요. 해보면.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다고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증명이.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A라는 인버터블 매트리스를 곱해요. 얘는 인버터블 해야 돼요. 제일 간단한 게 유니터리 매트리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B를 더해요. 그러면 Y는 당연히 AX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strongly affine transform이 됐어요. widely affine은 어떻게 하겠어요? X 컨주깃 해가지고 이제 필터링 한 다음에 두 개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벡터를 더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얘야 뭐 그냥 미인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맨날 했듯이 이렇게 될 거고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될 텐데 뭘 해요? 그래서 코헤런스 매트리스를 만들죠. 코헤런스 매트리스를 만들어요. Y의 그러면 어때요? 어떤 유니터리 매트리스가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K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K는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증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 A가 유니터리면 뭐 너무 당연해요. 예.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degree of impropriety인데, 이제 스칼라일 때는 뭐, impropriety coefficient 자체가 이걸 잘 나타내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K라는 매트리스로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스칼라 값 하나로 말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매트리스에 담겨있는 정보를 스칼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겠죠. 대부분이 정보가. 그래서 사실 줄이는 것은 많은 경우에 정보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I로 썼다 N으로 썼다 해서 미안한데 그냥 알아서 이해하세요. 네, 베껴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한 3-4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줄줄이 더 있대요. 근데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정보가 없어지죠. 요 스칼라로 딱 줘버리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 때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런 트랜스폼을 해서도 요각도 안 변하기를 뭐 원했대요. 알겠어요? 트랜스폼 한 다음에도 뭐 당연히 여기서 성립하면 여기서도 성립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는지는. 알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유니터리면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요 녀석은 어디 나타났죠? 여기 있죠, 여기. 맞습니까? 요 녀석은 요 녀석과 어떤 관계가 있죠? 이건 산술평균이고, 이건 일종의 기하평균과 관련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을 스칼라로 바꿔서 이 impropriety coefficient matrix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뭐예요? 이거 equals 제로 언제? 제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K가 어떻게 돼야 되죠? K가 제로여야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좀 문제가 있죠. 하나만 제로라도 제로죠. 그렇죠? 얘가 제로가 되려면 모든 K가 제로여야죠.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약간씩 다른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음에 드는데, 그쵸? 예. 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얘는 마음에 들고. 또, 얘가 1이에요. 언제? 그러니까 이 녀석 1이 되려면. 참고로 얘들은 다 0에서 1 사이죠. 맞습니까? 해보면 증명할 수 있어요. 요 각각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에요. 몽땅 다. 근데 언제 1이 되죠? 얘가 1이 되려면 이게 0이어야죠. 근데 이게 0이 되려면 하나만 0이면 되죠, 또. 그래서 이렇게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얘가 1이 돼요. 언제? 이때는 또 얘는 모든 KI가 1이어야죠. 그렇죠? 맞아요? 얘는 언제 1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세 번째 녀석이 좋은 점이 뭐예요?
요 스칼라가 0이면 proper 하죠. if and only if. 그리고 1이면 maximally improper 하죠. 맞습니까? 나머지 두 개는 어때요?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되는데 다른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되는데 다른 하나는 안 되고, 좀 이런 식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이 봤듯이 요 매트릭은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어쨌거나 그런 장단이 있어요. 맞게 했나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보면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다 로그를 씌워서 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로그 씌우면 이게 썸이 되면서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이거 제로 if and only if 이거고 이거 equals I if and only if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이게 다 1이면 맞게 하고 있나? 지금 뭔가 이상한데 그렇죠? 다 1일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좀 이상하지? 잠시만요. 로그 0은 마이너스 뭔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죠? 네,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해보세요, 여러분이. 네. 조각 나중에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대준씨, 저런 일이 왜 생기죠? 네. 조금 이상한데? 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요, 아직. 예. 이제,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주제는 뭐냐면, 이거 싫다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without structure. to be exploited. Working with complex random vector is messy.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자,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은 우리가 unitary transform부터 해봐요. unitary transform over complex random vector이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뭐 complex random vector를 unitary transform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냥 complex 벡터를 unitary transform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컴플렉스 벡터가 주어졌어요. 걔의 unitary transform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strongly unitary transform이고 하나는 widely unitary transform일 거예요. 왜냐하면 x가 주어지고 이것이 xc 더하기 jxs로 되어 있었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편의 이상 컴플렉스로 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unitary transform을 여러분이 얻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u 허미션은 u는 i고 여기서 우리는 뭘 얻고 싶어요? 이런 걸 얻고 싶죠.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올까? y죠. 이걸 알고 싶죠? 해보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해보면 당연히 어떤 매트리스 A, B, B 컨주깃, A 컨주깃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Y는 자, X를 widely unitary transform 한다는 것은 어떤 A, B 매트리스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마음대로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서 어떻게 찾죠? 저 A, B, 뭐 B 칸주깃, A 칸주깃 되어 있는 이 매트리스는 어떻게 찾죠? 이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이게 핵심이 이거죠. 그러니까 XC, XS에 어떤 T라는 트랜스폼을 해서 X 칸주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T는 이렇게 생겼죠, 그냥. 그 다음에 얘의 인버스, 얘의 허미션 트랜스포즈,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싶을 텐데, 흥미로운 건 뭐였어요? 이게 아이덴티티였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어요. 그렇죠? 사이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얘를 요 앞에다가도 집어넣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때요? 요 t와 이 녀석이 곱해진 부분을 요렇게 바꾸고, 그렇죠? 또 t와 이 녀석이 곱해진 걸 이렇게 바꾼 다음에 나머지 얘는 이쪽으로 넘겨야죠. 그러면은 요 녀석이 어떤 모양일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해보면 요 녀석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거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유니터리 매트리스 이런 걸 뭐 similarity transform이라고 하죠. T를 이용한 요 T 매트리스를 이용한 similarity transform을 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얘는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X를 어떤, 그러니까 요거로 합시다. 리얼 컴포짓 벡터를 유니터리 트랜스폼 하는 것을 컴플렉스 오그멘티드 또는 컴플렉스 벡터로 하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일로 갔다가, 그렇죠? 갔다가 와야 돼요. 갔다가. 미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요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요거 자체는 이거 자체는 유니터리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유니터리인데 아무 유니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스트럭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스트럭처를 가지게 뭘 디자인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렇게 막 누가 논문을 써놓으면 리뷰어 중에 한 명이 이거 잘 모르는데 막 오서가 우리일 수도 있어요. 막 뭐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짜증 확 나면 뭐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냐고, 어차피 똑같은 거 그냥 다르게 나타낸 거네 이러면서 이제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러 하냐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너희들 이상한 세계를 만들어놓고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무슨 사이버 스페이스를 만들어놓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다, 이건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다, 이렇게 비판할 때 할 말이 없어져요. 그게 참 큰일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를 또 봅시다. 좀 전에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K 서브 I 중에 하나라도 1이면 그게 로그에서 빼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대에서, 그래서 결국 디퍼런셜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그 0이면, 그렇죠? 마이너스 1대인가요? 네. 네, 디퍼런셜 엔트로피 자체는 그게 몇 비트 이런 뜻은 아니죠. 음수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어야 되는데 어떤 디멘션에 디터미니스틱하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돌리고 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SUT를 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는 값이 아예 없잖아요. 디터미니스틱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산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계속 지워놓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를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하는 것을 widely unitary transform이라고 해요. unitary transform.
그러니까 와이들리 유니터리 트랜스포머 딱 보면 야, 이게 바보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할 때 참 도망가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저거랑 관련된 게 또 이제 Augmented Eigenvalue Decomposition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랜덤 벡터일 수도 있고 그냥 디터미니스틱 벡터일 수도 있어요. 트랜스폼 하는 게.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랜덤 벡터가 있어요. 랜덤 벡터가 있어서 이 랜덤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생각한 다음에 이제 이 리얼 컴포짓 벡터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주로 우리는 이 리얼 컴포짓 벡터의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바꾸고 나면. 왜냐면 얘는 정보가 다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면 뭐 U 람다 V를 쓰죠. 주로 리얼일 때. V 람다 V 트랜스포즈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V는 오소고널이죠. 그렇죠? 불안하게 흔들려요.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돼요. 지진이 나면 재빨리 다. 알겠어요? 최대한 머리와 허리, 꼬리 이런 게 다 밑에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요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에 해당하는 게 오그멘티드요. 요거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요걸로 바꿀 수 있는 트랜스폼을 알고 있죠, 우리가. T 매트리스를 쓰면. 그래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 코베리언스를 구해보면 여러분이 다 기억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맞습니까? 여기 다 들어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 돼요? 안 돼요? 원하는 걸 못 구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디컴포즈 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와요. 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얘를 결국 저기서 썼던 디컴포지션을 쓰면 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람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람다를 다이고널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쓰면은 여기에 아주 지저분한 놈이 또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 녀석이 여기 나오고. 네. 여기는 허미션이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는 유니터리 매트리스였죠. 기억해요? 제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유니터리라고. 네, 그러니까 여기 widely unitary transformation 하는 매트리스죠, 이게. widely unitary transform 매트리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요. 근데 뭐예요? 아니 보통 우리가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 한다는 것은 매트리스 오소고널 다이고널라이제이션과 관련이 있잖아요. 다이고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물론 블락들은 다이고널이죠. 맞습니까? 근데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끌고 다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죠. 근데 이걸 막 전개하면 또 뭐라고 했어요? 아, 이상한 놈들이네.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안 좋다는 얘기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그젠플로 우리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과제하고 있는 거랑도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리얼이라고 합시다. 리얼
랜덤 벡터 x가 있어요. 우리가 관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x를 계산했고 코베리언스를 계산했어요. 여기는 컴플리멘탈이 필요 없죠. 리얼이니까.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요? 이거를 요거랑 당연히 관련이 있어요.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알고 싶다. 이건 뭐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화이트닝 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해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x에서 뮤를 뺐잖아요. z 값 구하고 이럴 때. 뮤를 안 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화이트닝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V 트랜스포즈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uncorrelating은 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y1, y2. 특히 이것이 람다가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부터 쭉 돼 있다면 얘가 뭐예요? 이 베리언스가 제일 크고 맞아요? 그 다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R개만 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R개의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취한다 그러면 R은 N보다 작고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게 일종의 에너지 아니에요? 그렇죠? 에너지가 상당한 부분을 다 가져가는 거죠. 제로 민일 때는 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민이 제로가 아니면 여기에 베리언스는 작아도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민까지도 가져가야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를 이제 디컴포즈를 하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서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를 이렇게 하면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죠. 새로운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제일 정말 그 민 빼기 전에 에너지 있죠. 그게 제일 많은 걸로 이제 알아내는 거죠.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또 뭐예요? 이게 이제 improper complex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하고 있는데 proper complex면 어떻죠? 그냥 똑같이 하면 되죠. 똑같이. 근데 improper complex면 어때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는 eigenvalue decomposition과 관련이 돼요. 그런데 improper일 때는 이런 이상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이상한 놈은 뭐랑 또 관련이 있었어요? 여기 있듯이 widely linear unitary transform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상해져 버려요. 다 이상해져 버려요. 그럼 이거랑 유사한데 또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y를 observe 하는데 m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어쨌든 x를 알아내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여기다가 m 뭐 스타라는 걸 해서 뭐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는데 이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컷 해놨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거 써가지고 그냥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모양만. 이렇게 하면 정말 비판을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답답하죠. 물론 전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KL expansion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거를 일종의 뭐 widely 책에는 없더라고요. 앞에는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섹션 3.1에서 3.3까지 그 샤프 앤 슈라이어 거기에 있는 말들이에요. 거기 중에서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는 아닌데 우리가 KL expansion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때요? random process x of t defined in the interval 0t에서 KL expansion을 아는데 얘가 improper complex random process예요. 스트럭처는 없죠, 지금은. 맞아요? 우리가 여전히 마치 이 벡터에서 스트럭처 없는 거 다루듯이 여기도 특별한 스트럭처는 없어요. Ysen stationary라든가 cyclo stationarity라든가 이런 건 없고 그냥 랜덤 프로세스일 때 얘를 어때요? 마치 우리가 여기서 G 벡터 다루듯이 G of T라는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widely KL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아무도 안 붙인 것 같은데 하면은 어때요? W of T라는 걸 해서
뭔가 또 뭘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건 돼요. 여전히 그런 건 되는데 이렇게 스트럭처가 없으면 결국은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냥 리얼 이미지너리 두 개 나눠서 하는 걸. 그래서 우리는 뭔가 스트럭처를 가정하고 좋은 그 스트럭처의 그 좋은 프로퍼티를 이용한 익스플로이트한 하여서 그거를 임프로퍼를 프로퍼로 샥 바꾸고 다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좀 이따 또 할 내용이에요. 네, 계속합시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어떤 말을 했느냐, 계속 이렇게 안 좋은 표정들이 나오고 있죠. 안 좋은 표정들이. 그래서 improper complex 랜덤 벡터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간단한 거는 잘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복잡해지면 잘 안 돼요. 다 결국은 리얼 오그멘티드 벡터로 돌아가고 이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제 볼 텐데 그 전에 요거 이제 요 부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KL expansion 이거는 실제로 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네, 같은 말이고 widely KL expansion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improper complex 버전의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KL expansion이 뭐였는지 네, 봅시다. KL expansion은 뭘 expand 한다는 거죠. expand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expand 한다는 게 뭐 이런 걸 expand 한다고 하나요? 예를 들면 뭐 A 더하기 B 뭐 C 이런 것도 expand 한다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무언가의 합으로 expand 한다는 것은. KL expansion은 of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a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defined in the interval 예를 들면 0t에 대해서 이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만 이제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또는 밖에도 있는데 익스펜션을 요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럼 어때요? 샘플 패스들이 이제 제너레이션이 되겠죠. 샘플 패스들이 뭐 이렇게 제너레이션 될 텐데 하여튼 뭐 여기 뭔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KL expans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Continuous Time Version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Second Order 모멘트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Uncorrelated 되어 있는 컴포넌트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런 거예요. 목표는 보통 무한계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X라고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X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expand가 됐죠. summation of 어떤 product죠. summation of product. 근데 여기서 뭐냐면 xi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랜덤 시퀀스죠. 랜덤 베리어블이 countable infinite가 있는데 여기서 xi's는 각각은 are uncorrelated. 그 다음에 여기서 fee들도 있죠. 펑션 여기서 phi is are orthogonal 인데 orthonormal로 하겠어요. orthonormal 무슨 뜻이냐? 각각은 어떻게 되죠? 민 빼야죠. 근데 편의상 민은 이미 뺐다고 합시다. 민은 제로민이라고 할까요? 제로민 아니면 좀 복잡해요. 제로민이라고 합시다. 제로민. 네. 아까 우리 프린시팔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할 때도 제로민이면 이해하기 편하다고 했죠.
제로민이 아니면 아마 SNR처럼 해서 뽑아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제로민이니까 uncorrelated는 제로민이니까 그냥 바로 이게 델타 IJ인데 이 베리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베리언스를 편의상 람다라고 하겠어요. 왜 시그마로 안 하고 람다로 하느냐? 좀 이따 보겠고, 그 다음에 오소고날은 무슨 뜻이냐? 당연히 0, 1 인터벌 내에서 i번째 시그널과 j번째 시그널을 내적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컨주게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여기 리얼일 대로 환정을 하겠어요. 먼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복습이에요. 복습. 자, 리얼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럼 어떤 때 매우 유용할까요? 어떤 때? 기억이 나죠. 이제 조금씩. 어떤 때 유용하냐면은 x of t가 리얼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관심사가 여기서 안에 딱 있어요. 그랬는데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xi가 예를 들면 여전히 가우시안이라고 해보세요. 조인트리 가우시안. x of t가 가우시안이었더니 얘들도 가우시안이라고 해보세요. 가우시안은 이게 uncorrelated 하면 바로 그냥 종이 막 울려야죠. independent 하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있냐?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저기 x가 아니라 뭐 노이즈라고 해보세요. 노이즈. 그래서 우리가 수신 시그널이 어떤 디자이드 시그널, 노이즈라고 합시다. n이라고 쓰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받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이 시그널 y of t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뽑아내요. 자, x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여기서 b1 곱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퍼티에 의해서 x1만 나오겠죠. 여기 x1이 돼요. 그 다음 브랜치에는 x2가 되고. 그럼 뭐냐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y를 그렇죠? 랜덤 프로세스로 바꿀 수 있죠. discrete time 또는 랜덤 시퀀스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S of T도 여기 프로젝트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다가 S1의 성분, S2의 성분이 더해져서 나올 텐데 프로젝션이 돼서 얘가 예를 들어서 가다가 적당히 그냥 더 이상 없어요. 제로예요. 근데 이게 디텍션 문제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S가 있는지 없는지라든가.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는 가우시안일 때는 여기랑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인데 시그널 성분도 없어요.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에 디텍션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저 파라메타가 바뀔 때 S of T가 바뀌어가지고 뭔가 오브저베이션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S of T가 바뀌어도 여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거기다가 통계적으로 인디펜던트 하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KL 익스펜션은 그런 것을 이해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렇죠? 사실 그걸 썼죠. 그때. 그래서 매우 유용해요. 가우시안이면. 저 uncorrelatedness가 independence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가우시안이 아니면 막 여기 노이즈 온리인 것 같다고 해서 막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정보가 여기 있는 녀석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정보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 있는 녀석에 영향을 주잖아요. 맞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세컨 오더만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에스티메이터나 디텍터나 뭐 시그널 프로세싱을 한다면 막 버리면 되죠. uncorrelated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매우 강력한 그런 짓거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할 때도 뭐 했던 거랑 비슷하죠. 참고로 어때요? x가 들어갔더니 이렇게 해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는.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y는 x가 미니 제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다이오고날로. 맞습니까?
uncorrelated 되잖아요. 지금 똑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s가 없다고 해봐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L expansion은 여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람다 i 람다 i가 아니죠. xi라고 하면 이상한데 프로젝션 한 거니까 ui 퍼미션 x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죠. 새로운 거기다가 ei는 스탠다드 베이시스 익스펜션이 되는 거죠. 화이트닝 하고 나서 네,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KL 익스펜션은 매우 유용해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찾을 거냐는 문제가 생기죠. 그거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를 다이고널라이즈 하는 거죠.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저기서 뭐 코릴레이션 제로민이니까 코릴레이션을 써도 되고 뭐 코베리언스라고 합시다. 투 베리어블 펑션이죠. 우리가 Y센 스테이셔너리티나 사이클로스테이션을 가정 안 했으니까 T1, T2의 함수예요. 코릴레이션 펑션은. 맞습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어때요? U 이런 거는 뭐 V로 쓰면 더 좋겠지만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죠. 람다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어떤 함수가 존재해서 내적을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곱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cxx에 b라고 썼는데 u라고 합시다. ui는 람다 i ui 요런 람다 i ui 페어들을 찾은 거죠. 그게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죠. 특별히 우리가 얘를 노멀라이즈 하면 오서 노멀라이즈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뭐와 같아야 돼요? 어떤 람다 i vi t1이죠. 왜냐하면 t2에 대해서는 적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을 찾으면 일반적으로 몇 개가 나온다고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오소노멀라이즈 할 수 있어요, 또.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정의됐어요? 뭐 뮤를 엄밀하게 그냥 빼야죠, 그렇죠? 오늘 수업을 해놓으니까 자꾸 벡터로 쓰네. X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커뮤터티브 하잖아요. 곱셈은. 그게 여기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리얼이라면 리얼이라면 이게 V 람다 V 트랜스포즈로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게 파지티브 시메트릭 파지티브 얘가 시메트릭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잖아요. 똑같이 돼요. 이게 시메트릭 돌려도 되고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그래서 이게 카운터블게 나오고 오소노멀라이즈를 할 수 있어요. 오소노멀라이즈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람다 i, ui, 뭐 여기서 허미션 트랜스포인데 트랜스모즈라고 쓰면 이렇게 되듯이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모든 T1, T2는 0에서 캐피탈 T 사이에. 똑같죠. 완전히 패럴렐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만 뽑아내는 거죠. 뭐 얘들만 쓰는 거 아니에요. U라는 게 요 UI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X of T가 들어오면 이제는 얘들을 가지고 저기 있듯이 내적을 하는 거죠. 들어온 시그널을. 하면 뭐가 나와요? X1이 나오죠. 정의하기를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그 다음에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대입을 하는 거죠. 요거를.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T1 그 다음에 T2로 바꿔 넣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죠? 얘는 정의하기를,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민을 자꾸 안 빼고 있는데, 민 뺀 걸로, 네, 지저분하게 되고 있는데, 민 제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또 C라고 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R인데, 이거 헷갈려도 알아서 하세요. 생각하세요. 자, 그럼 어때요? 얘를 다시 대입하고 오물딱조물딱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람다 i에 델타 ij가 나와요. 우리가 클레임한 것처럼. 해보세요. 이거는 estimation detection 그 과목 제일 마지막에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뭐 눈썹을 휘날리면서. 자, 그래서 뭐 리얼일 때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컴플렉스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프로퍼 컴플렉스일 때 먼저 해봐야죠. 함부로 컴플렉스로 확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프로퍼 컴플렉스일 때는 여기 컨주게이션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여기도 컨주게이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그냥이니까 여기 컨주게이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여기도 마치 여기서 허미션 있는 것처럼 여기 컨주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오른쪽에 t2로 곱해지니까 얘는 그냥 두면 되겠네요. 얘도 그냥 두면 되겠고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맞아요? 여기는 컨주게이션. 그 다음에 여기도 컨주게이션. 여기도 컨주게이션. 여기도 컨주게이션.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프로퍼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당연히 이거 계산해 보면 열심히 해보면 당연히 제로가 프로퍼이기 때문에 x of t가 프로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찾아볼 수 있어요. 많이들. 그럼 우리가 이제 동일한 짓을 어디서 하고 싶은 거예요? 동일한 짓을 improper일 때도 하고 싶은 거죠. improper일 때도 하고 싶은데 제로 민이라고 여전히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맞아. 어떻게 썼죠? 이거 할 때도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단계 민 빼고 그렇죠? z 값으로 나타내니까 민을 빼고 그 다음에 컴플리멘타리는 제끼고 코릴레이션 매트리스 코비런스죠 사실은. 걔를 뭐예요? 이렇게 나타내죠. 네, 이건 머서즈 디어렘이라고 하던가요? 네, 머서즈 디어렘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요. 그 다음에 거기 사용되는 아이겐 벡터들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었어요? 전에 벡터일 때 코릴레이션만 화이트닝이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추가로 그 F라는 탁하기 팩토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뭐 찾아야 됐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죠? 두 단계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 만에 뭐가 나오는 게 아니죠. 두 단계 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잠깐 그거는 화이트닝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KL 익스펜션을 하는 게 아니라 X를 화이트닝 하는 거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이트닝을 추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냥 그대로 예전에 하던 거 보면 여기다가 CX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CXX에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놈으로 통과시켜요. 제로민을 가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CXX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T 타우는 정의하기를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왜냐하면 여기서 CXX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은 UI 이거 다 했어요. 에스티메이션 시간에 이렇게 되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래서 무한대 1 over 스퀘어루트 람다 I BI T EJ 타우
간주.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이죠. t와 타우는 둘 다 제로에서 캐피탈 T까지이고, 그러면 이거는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이니까 아웃풋 Y는 어떻게 정의가 돼요? 뭐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가 되죠. 제로에서 캐피탈 T. 그래서 이렇게 보면 Y of T의 이제 또 코비넌스 매트리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해보면 당연히 화이트닝을 했으니까 여기서 만약 얘를 써서 화이트닝하면 Y가 이게 더 이상 람다가 안 나오고 아이덴티티가 나오듯이 여기서는 디렉 델타 펑션이 나와요. 디렉 델타 펑션은 그냥 얘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shifting property가 성립하기 때문에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컴플렉스일 때도 일단 어때요? 기존에 우리가 strong uncorrelating transform 할 때처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는 뺐다고 보면 똑같죠, 그냥.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게, 그래서 G라고 합시다. G라고 하는 게 낫겠는데. 예. 아직 어때요? 여기서 얘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죠? 0이 아니죠. 이상한 놈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얘가 이 녀석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X의 complementary covariance랑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더블 인티그랄로 되고, 안 어려워요, 이건. 막 복잡해 보이는데 쉬워요. 자, 이게 T죠. 타우 1 씁시다. 그 다음에 타우 1, 타우 2,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맞는지 자신이 없는데 맞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더블 인티그랄 이렇게 돼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타우 1 없어지고 타우 2 없어지고 t와 타우만의 함수로 나타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이건 뭐 똑같아요. 하던 거 그냥 인티그랄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뭐에 해당되죠? 코히어런스 이제 펑션이겠죠. 맞습니까? 이게 코히어런스 매트리스였잖아요. 이제 펑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거 뭐 책에는 없어요. 제가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코히어런스 펑션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타카기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생길까요? 코히어런스 펑션을 타카기 팩토라이제이션을 하면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F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T 타우 1 그 다음에 다이고널 K가 있었죠. 다이고널 K 아마 다이고널이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랜스포즈인데 뭐 그건 상관없죠. 요거로 베리어블을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존재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이고널 K에 해당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다 뭘 넣으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됐어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펑션 캐피탈 KOT가 존재해서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저런 식으로 해서 X가 탁 들어오면 뭔가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탁탁 언코릴레이트 된 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 녀석들을 쓰면 어떻게 되죠? 근데 보면 이렇잖아요. 얘가 지금 그 전에 우리가 말이 좀 지저분해지는데 이렇게 됐었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쓰면 얘는 허미션 시메트리카라니까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캐피탈 F는 칼럼 벡터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F1에 네, 이걸 컬럼으로 다 씁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건가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만 곱해서 화이트닝을 만약 한다면은 그렇죠? 요 벡터가 곱해져야죠. 요 벡터가 내적돼서. 맞아요? 벡터 버전일 때도 뭔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러니까 W가 정확히 보면 베리언스가 1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 하면 베리언스가 1인데 이걸 저기서는 어때요? 베리언스 스케일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베리언스 그대로 오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를 U로 바꾸면 되나요? 왜냐하면 얘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에 사용되는 이 오소고날 유니터리 매트리스 U와 U 어디 갔어요? 예, 이것과 그렇잖아요. 여기 쓰이는 이 유니터리 매트리스 이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딱 1대1로 일치한다면 간단하게 하나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책이 없는지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화이트닝 하는 거는 만들 수 있어요.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을 캐스케이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엔트로피가 바뀌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버티블 트랜스폼이 아니고 하면은 엔트로피가 바뀌잖아요. 그 디터미넌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프리저브 하면서 트랜스폼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화이트닝은 되는데. 그래서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돼요, 뭐가. 되다가 말아요, 계속. 그리고 안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리얼 오그멘티드로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슈라이어 샤프 책은 그냥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왜냐면 랜덤 프로세스는 뒤에 마지막 챕터에 한 3개 정도 있어요. 뭐 스테이셔너리 챕터 하나, 넌 스테이셔너리 챕터 하나, 그 다음에 스페셜 케이스 넌 스테이셔너리로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챕터 하나. 그래서 그냥 좀 설명하고 그냥 끝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요게 3단원이잖아요. 그게 7, 8, 9단원인가 그렇거든요. 4, 5, 6단원이 막 계속 뭐 에스티메이션 뭐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 그룹에서도 그런 논문 썼어요. 이퀄라이저 하고 뭐 할 때 오그멘테이션 하고 다 있어요. 있는데 이 과목은 그걸 다루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스펙트럴 도메인 상에서 스트럭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잘 안 되던 모든 것들을 다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프로퍼라이즈를 해서 이퀴벌런트한 인버티블 트랜스폼으로 와이들리 리니어 트랜스폼으로 또는 리니어 칸주기 리니어 트랜스폼으로 이퀴벌런트한 랜덤 프로세스를 얻어요. 근데 걔는 놀랍게도 프로퍼해요. 그러니까 임프로퍼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인버티블 트랜스폼을 했더니
프로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이 이상한 모든 일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여기서도 어때요? 여기서는 여기서도 어때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B로 그냥 바로 프로젝션 하면 다 되죠. 저는 이렇게 복잡한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테크닉을 쓸 수 있어요. 프로퍼가 되면. 근데 이제 해보면 그 CT를 CT로, DT를 DT로 바꾸면 완벽해지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이제 파이나이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샘플 사이즈가 길면, 그 충분히라는 게 항상 어렵잖아요. 하나 이상이면 충분하냐 안 하냐인데, 그러면 그 트랜스폼을 쓰면은 거의 프로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컴플리멘터리 코베런스 이런데 정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 버리는 거죠. 됐어 이러면서. 그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이제 fully proper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asymptotic properizer라고 이름을 붙여서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어요. 그 논문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이런 테크닉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샘플 사이즈가 좀 충분히 크거나 뭐 작아도 어느 정도만 되면 이런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당연히 와이드 리니어 트랜스폼이에요. 싹 바꿔가지고 기존에 알던 알고리즘 그냥 써라. 그러면 거의 완벽하다. 라는 게 그 주제예요. 그래서 프리 프로세서를 디자인한 거였어요, 그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 텐데, 어쨌든 마지막 부분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리얼일 때는 잘 되고, KL 익스펜션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션 하는 것들이 프로퍼일 때도 잘 되고, 그런데 임프로퍼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교과서에 없어요. 예, 와이드리 리니어 KL 익스펜션 없어요. 예, 화이트닝은 할 수 있어요, 화이트닝. 근데 화이트닝 해서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통신이나 이런 데는 그냥 화이트닝 해버리면 다 돼요. 왜냐하면 인버터블 하면 sufficient statistic이니까 정보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저분한 일이 생기고, 핵심은 지저분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리얼 오그멘티드로 가면 우리가 설 자리를 잃어요. 그러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신나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여러분이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링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강의 그 스케줄 거기 보면은 전에 2015년에 그 K-MOOC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 관련해서 쫙 강의가 있고 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열심히 먼저 공부를 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메일로 뭐 어떤 걸 공부하고 와라 하고 알려줄 테니까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어드밴스 된 걸 배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